네, 저도 상대 시인을 알고 상대 시인도 저를 아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나본 적이 있는 시인의 시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시를 일방적으로 골라서 낭송하는 이재표의 편의 신앙송,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매주 한 편씩을 낭송해 드렸는데요. 설 명절 이후 게으름으로 인해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편의 신앙송 오늘의 주인공은 2019년 문학의 전당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느니라고 하는 이 첫 시집을 낸 홍현숙 시인인데요. 저와 홍현숙 시인은 딱 2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사실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첫 만남이 지난해 8월 11일이었는데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시인이 직접 사인한 시집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꿈꾸는 책방에서 김은숙 시인이 진행하는 책방 통통 행사가 열렸던 날인데요. 그날 행사 말미에 이 김은숙 시인이 다음 차에 초대 손님이 홍현숙 시인이라는 것을 알렸고 다음 차 행사에 꼭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준다고 하여서 제가 바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느니라는 시집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현숙 시인을 한 번 더 만난 것은 바로 그 다음 회차 김은숙 시인이 진행하는 책방 통통에서 이 홍현숙 시인이 이 초대 손님으로 나온 그날이었는데요. 시집 제목도 그렇지만 이 홍 시인은 매우 내성적이고 또 쑥스러움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말수도 매우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제 추측일 뿐 그 시집을 주고받으면서 수줍게 눈인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이 말수가 적다고 해서 이 차가운 성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시인의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라는 것이 이 절제되고 압축된 언어이고 또 내면의 고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인들이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편인데요. 지금까지 편의 신앙송에 소개했던 시인들도 다 그런 편입니다. 굳이 아니라고 하면은 박순원 시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저는 결국 이 2번의 스치는 만남과 시집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단 한 권을 통해서만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책날개에 있는 시인의 소개도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요. 읽어보자면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성장했고요. 2016년 예술세계로 등단을 했습니다. 또 딩하두라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의 시인이 쓴 그 뒷표지의 표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현숙 시인의 시세계는 맑고 투명하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르시스 소년처럼 시의 거울 속에서 만나는 사물의 경이로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로지 시를 통해서 홍현숙 시인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몇 편의 시 중에서 2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통행료를 받으며의 전반부입니다. 통행료를 받으며 낡은 핸들이 살아온 하늘 보일 듯 반질반질하다. 인사하며 슬쩍 들여다본 조수석이 휑하다. 천막으로 덮인 적자맨 무엇이 실렸을까? 거스름돈 받아든 손바닥이 나무 뿌리처럼 거칠다. 네, 후반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시간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시간.
요금소 고객들은 다양했다. 속으로 욕을 했다. 그래, 배 터지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웃어주었다. 고마워서. 화를 냈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또 웃었다. 아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한다. 몇 겹의 가면을 쓰고 벗는 8시간. 작은 간 도려내지 못해 또 비겁해지기로 했다. 두 번째 8시간은 전문인데요. 두 편의 시를 통해서 홍 시인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한다는 팩트 말고도 그가 왜 시인인지 또 어떤 성품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인의 내면에는 희로애락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로 속닥거리는 것이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이 8시간이라는 시 안에서 이 드러내지 않은 감정을 이 괄호 속에 가둬두었는데요. 괄호 안에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또 2번 웃은 것도 이 괄호 속에 가둬두었지만 사실 웃음은 표정으로 상대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시로 이 홍현숙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방 통통이 열리던 날 현장에는 이 홍 시인의 딸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엄마의 그 신앙송회에 이 다 큰 딸이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꽃들이 하는 말이라는 시 한편으로 홍현숙 시인의 가정도 살짝 엿보겠습니다. 꽃들이 하는 말. 어깨 드러낸 붉은 원피스에 코끼리 굽도 휘청거릴 구두를 신고 큰 꽃이 저녁 외출을 한다. 찢어진 빈티지 청바지에 셔츠 하나, 긴 머리 묶은 작은 꽃이 저녁 외출을 한다. 엄마, 오늘은 치맥 먹고 노느라 좀 늦어요.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이 시의 전문인데요. 품 안에 없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도 싶지만 시인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낭송시는 시집의 첫 번째 나오는 시 꽃신인데요. 얼핏 보기에 시인은 이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꽃신이라는 시는 봄까지 내가 걸어간 시간도 다시 돌아올까라고 물어보면서 매듭을 짓게 되는데요. 시인이 이 독자인 나에게 가장 가깝게 걸어온 시가 바로 꽃신입니다. 끝으로 꽃신을 낭독하겠습니다. 꽃신. 낮은 신발을 샀다. 아직 먼 봄. 분홍 꽃잎을 그린다. 발등 뽀얗게 드러내고 올봄엔 신을 수 있을까? 또각또각 방에서 걷는 연습. 신발장에 꽃신을 올려놓는다. 바라보고 신을 수 없던 그림 물감의 꿈처럼 숨겨둔 외출. 뚱뚱하게 부어오른 발목으로 봄엔 걸을 수 있을까? 꽃신을 바라본다. 기다리면 어린 쑥으로 올라오는 봄까지 내가 걸어간 시간도 다시 돌아올까?